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읽은 원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자로 3일 동안 완독한 클레어 키건의 Small Things Like This입니다. 여기 표지도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The best novel I read this year was still not over the exquisite. Masterful, a timely and powerful book. 정말 훌륭한 평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시대를 능가하는 정말 훌륭한 책이다. 정말 아름답다. 정교하다. 자기가 읽은 소설에서 최고다. 이렇게 평들이 나와 있고요. 책 자체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소설이에요. 그래서 노벨라, 중편 소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장편 소설로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사이에는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0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천천히 맨 처음부터 읽어 나갔었는데 아무래도 아일랜드 배경 지식이 충분히 있지는 않다 보니까 뭐 지명 이름이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유추하면서 읽어 나갔는데 이제 읽으실 분들에게는 약간의 좀 스포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에 Not on the Text를 보시게 되면 역사적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문구들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5페이지에 And wasn't it sweet to be where you were and let it remind you of the past for once, despite the offset, instead of always looking on into the mechanics of the days and the trouble ahead, which might never come. 또한 당신이 어디에 있었고 한때의 과거를 떠올린다는 것이 달콤하지는 않았나. 비록 화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쳇바퀴 같은 하루와 어쩌면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는 주인공 펄롱의 고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보면 주인공 펄롱은 5딸을 가지고 있고 또 에일린이라는 와이프가 있는데 좀 잔소리를 하긴 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같이 이제 트리를 꾸미고 하면서 알 수 없는 갑갑함을 느껴요. 가족 속에서 이제 쓸데없이 뭐 죄를 치운다고 잔소리하는 아내도 있고 하지만 행복하게 딸들이 엄마의 요리도 도와주고 있고 첫째 딸은 자신의 석탄관 일을 석탄 배단 일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요. 관리 쪽에서요. 하지만 알 수 없는 본인만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혼모의 엄마한테 태어나서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펄롱이. 하지만 이렇게 본인이 가족을 꾸려 나가고 생계를 이어 나가면서 여기에서는 인간적으로 개인 한 남성의 고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46페이지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었어요. It's only people with no children that can afford to be careless. 개의치 않을 여유를 가진 건 아이가 없는 사람들 뿐이야. 여기에서는 이제 펄롱이 우연히 석탄을 배달을 가게 돼요. 수녀원으로요. 근데 거기에서 알 수 없는 어떤 여성, 살해라는 여성이 석탄 창고에 숨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좀 미심쩍음을 좀 느꼈죠. 펄롱이 약간 수녀와 또 수녀 원장과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그래서 갑자기 뭐 아이를 찾아달라고 한다든지 뭐 16주밖에 안 된 아이를 그래서 개의치 않은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아이가 없는 사람들 뿐이다. 약간 뭐랄까요. 저도 이제 엄마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참 많은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But what if it was one of ours? Furlong said. Furlong이 만약에 우리 딸 중에 하나면 어쩔 거야? This is the very thing I'm saying, she said, rising again. This not one of ours. 내가 말했잖아. 그 사건에서 우리의 애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this라는 또 표현이 나오는데 이리스의 축약형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81페이지. 제가 블로그에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면서 같이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네요. A part of him wished it was a Monday morning, that he could just put his head down and drive on out the road and lose himself in the mechanics of the ordinary working week. Sundays could feel very threadbare and raw. Why could he not relax and enjoy them like other men who took a pint or two after mass before falling asleep at the fire with the newspaper having eaten a plate of dinner? 그는 조금은 오늘이 월요일 아침이길 원했다.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운전을 하며 밖에서 일상적인 일을 반복하는데 자신을 쏟아버리는 중. 일요일은 아주 지루하고 날 것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 왜 그는 다른 남자들처럼 미사를 마친 후 잠들기 전 저녁 식사를 하고 벽난로와 신문을 보고 맥주 한두 잔 마시면서 쉬지를 못하는 걸까? 즐기지는 못하는 걸까? 다음은 87페이지에서 The worst was how the girl had been handled while he was present and how he'd allowed that had not asked about her baby. The one thing she had asked him to do, and how he had taken the money and left her there at the table with nothing before her, and the breast milk licking under the little cardigan and staining her blouse, and how he'd gone on, like a hypocrite, to mass. 그를 가장 괴롭힌 건 그녀, 사라를 석탄강이나 수녀원장의 태도에 내버려둔 것이 아니었다. 최악은 어떻게 그녀가 대우받는지 그가 있었음에도 그리고 그녀가 전에 유일하게 물었던 아기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텅 빈 탁자 앞에 그녀를 두고는 돈을 수취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작은 가디건 아래로 모유가 새서 블라우스는 얼룩져 있었다. 그리고 그대로 그는 가버렸다. 마치 위선자처럼 미사를 보기 위해. 네, 이 장면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수녀원에서 그를 가장 괴롭힌 거, 뭐 석탄간에 있었던 사례를 본 것도 아니고 수녀 원장의 태도도 아니었다는 거죠. 가장 최악은 그녀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가 있는 상태에서 또 그 스스로 그녀에게 오직 그녀가 물어봤던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모유가 새고 있는 거죠. 애기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미국이나 호주, 영국으로 많이 입양을 보냈다 그래요. 아일랜드에서. 또 뭐 캐나다, 또 호주 같은 곳에서도 캐톨릭에서 운영을 하고 또 이렇게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이런 비슷한 세탁원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91페이지를 볼게요. It was a matter of learning how to manage and balance the give and take in a way that let you get on with others as well as your own. But as soon as the thought came to him, he knew the thought itself was privileged and wondered why he had given the switch and other things he had been gifted at some of the houses to the less well-off he had met in others. Always at Christmas brought out the best and the worst in people. 이제 석탄 배달이 이제 나갔어요. 이제 아이들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고 약간의 이제 답답함으로 이제 본인의 어렸을 적을 생각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함께 살았던 네도와 또 윌슨 부인의 추억으로 찾으러 갔지만 이제 네드는 없었죠. 아마 폐렴에 걸려서 어디론가 가버린 상황이었고 그가 시내로 다시 운전하며 돌아가면서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아니네요.
맞네요. 시내로 다시 운전하며 돌아가면서 사람들은 선할 수 있다고 펄렁은 상기했다. 이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며 주고받기를 유지하고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우는 문제였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자 이 생각 자체가 특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가 다른 집으로부터 받은 사탕과 선물을 그가 만난 더 못 사는 사람들에게 선물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했다. 항상 크리스마스는 최고와 최악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에 이제 아무래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본도 있고 가족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좀 없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좀 불행할 수 있어요. 돈이 있더라도 병상이 있다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돈이 없다고 해도 가족들과 사랑으로 작은 방에 있더라도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107페이지로 넘어가서 Not one person they met addressed Sarah or asked where he was taking her, feeling little or no obligation to say very much or to explain. Follow smoothed things over as best he could and carried on along with the excitement in his heart matched by the fear of what he could not see but knew he would encounter. 단 한 사람도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어디에서 그녀를 데려왔는지 묻지 않았다. 감정이 없거나 아니면 말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없음이리라. 펄롱은 이런 사실을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무마하며 아직 볼 수 없는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두려움과 대적하는 가슴속 흥분감으로 계속 가던 길을 갔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라를 결국에는 수녀원에서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가는 도중에 뭐 그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뭐 많이 보게 되지만 특별하게 그녀한테 누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이제 마딜렌 세탁원에서 어떤 일이 막달렌 세탁원에서 우리 이제 한글로는 막달렌이라고 하더라고요. 막달렌 세탁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묵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가 이제 만나게 될 어떤 그런 두려움들을 이제 애견을 하게 됩니다. 108페이지로 가서 He found himself asking, was there any point in being alive without helping one another? 그는 서로 도와주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문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자비를 베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카톨릭이나 기독교에서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이타적인 그런 마음인데 실제적으로 이 소설에서는 실화를 바탕으로 그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정말 선의 가면을 쓰고 악을 자행하고 있는 걸 나타냈어요. 물론 좋은 선행을 많이 하는 그런 종교도 많이 있죠. 종교 그 전체가 아니라 일부겠죠. 참, 네, 정말 도움이라는 건 나는 과연 누구한테 도움을 주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10페이지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Climbing the street toward his own front door with the barefooted girl and the box of shoes, his fear more than outweighed every other feeling. But in his foolish heart, he not only hoped but legitimately believed that they would manage. 구두 상자를 들고 맨발의 소녀와 현관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에서 어떤 감정보다도 거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희망뿐만 아니라 정당한 믿음으로 그들이 견딜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함이 있다. 그렇죠. 한 손에는 와이프한테 줄, 엘린한테 줄 구두 상자를 들고 있고 다른 이제 그의 옆에는 맨발의 소녀가 걸어가는데 이제 중간에 고민을 하게 되죠. 벌롱은 목사에게 데려갈 것인가. 하지만 갑자기 레스토랑의 주인요 미세스 케오가 생각이 납니다. 모두 똑같다. 목사와 수녀는 똑같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아무래도 집으로 이제 데려가고 있고요. 두려움이 이제 엄습하고 있어요. 하지만
희망과 정당한 믿음으로 견딜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무의식적인 생각이 그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foolish, 어리석음이라고 보다면은 너무 비관적인 어떤 결말이 예측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순진함, 순수함에서 조금 뒤틀어진 순진함, foolish가 들어간 순진함으로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그리고 완전 이제 작가도 이야기했지만 열린 결말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110페이지에서 이야기는 끝나고요. 앞으로 펄롱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이 사람들이 일단은 막달린 세탁소에 있는 소녀를 구출했다는 것을 어림짐작으로 알고 있지만 무시하고 있어요. 주변인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이 마을은 카톨릭이 아주 커다란 지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롱은 5딸과 그리고 잔소리는 하지만 그래도 구두로 선물해 주고 싶어 와이프가 있단 말이에요. 안전하고 또 나름 행복한 삶을 꾸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앞으로 살아나갈지 이제 쭉 이어나간다면 아마 영화에서는 이제 얼핏 트레일러를 봤을 때 그 이후의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킬리언 머피가 팔롱으로 나오는데 아마 영화 감독과 이제 출연을 같이 했죠.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제 일반 마을 사람들과 대적할지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찬반이 나뉠지 선의를 베풀지 자비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대목들을 볼 수가 있었고 최근에 저 역시 누군가를 도와준다기보다는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그런 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일을 가야 되는데 이제 뭐 통역 일을 가야 하는데 뭐 도와줄 사람이 없다든지 아이를 뭐 학원을 시켜줄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든데 이야기를 딱히 들어줄 사람이 없다든지 그런데 이제 지금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최근에 도움을 타인에게 주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줄 생각인지 이 책을 보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엄마의 원서 네 여기서 마무리 짓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subscribe 꼭 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